지금까지 했던 게 평면상에서 2차원 운동을 알아봤지. 그래서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흔한 게 제일 쉬운 게 한쪽 방향으로는 뭐냐면 S축으로는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는 등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고 뒤에 있는 몇 문제 있죠? 뒤에 두 문제가 있는 줄 있었죠? 한쪽으로 뭔가 빨라지고 이쪽으로 빨라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S축도 등가속, Y도 등가속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래프 그래가지고 해석하는 게 쉽다는 거였다. 분해할 때. 그러니까 성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을 2차원 분석이라고 쓰는 거야, 제가. 성분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본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죠. 물체가 뭐 하는 경우, 원운동하는 경우의 문제와 그 다음에 단지동하는 경우 두 개를 볼 거거든요, 오늘. 자, 이제 원운동부터 볼게. 물체가 원운동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 더 빨라지는 거 있잖아, 원운동도 있잖아. 점점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요 상황을 속력은 안 변하고 계속 일정하게 원운동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배운다는 거지. 이걸 먼저 하고 여기 잘 이해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등속이 아니고 더 빨라지는 원운동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등속 운동만 확실하게 마스터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그려보자. 원은 그래가지고 원을 해놓고 물체가 여기 입자가 하나 있어. 그 입자가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있게 해주고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반경을 소문자 R을 가지고 이렇게 뺑 분배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물체가 요렇게 어딘가 왔겠죠, 이런 식으로. 입자가 보면 접선 방향 날아가니까 항상 이쪽으로 속도 V를 가지고 있겠죠. 등속 운동이었으니까 이 빠르기는 계속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여기 있다가 나중에 위치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의 변화 생겼네. 회전하면서 각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되죠. 맞니? 맞아요. 자, 우리는 뭐 보고 싶은 거야?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속력은 그대로지만 가속도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 왜? 운동 방향이 변했거든,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지? 가속도의 정의.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무슨 변화? 속도의 변화예요. 쌤, 이 속도랑 이 속도랑 같은데요. 크기만 같지. 방향이 틀어졌잖아.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걸 써보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달라진 게 맞다는 거지. 그 속도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거든. 그러면 처음의 속도는 이거였고 낮은 속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각도를 세타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델타 세타 쓰는 게 맞거든요. 각도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델타 세타라 적어볼게요. 이렇게 정확한 의미로 합시다. 세타라고 해도 되지만 델타 세타라고 해. 각도의 변화라는 뜻이 되는 각도의 변화. 그럼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에서 속도의 변화가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지. 자, 가볼게.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거든. 접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속도는 어떤 쪽인데 이쪽이겠지. 이 빠르기를 V를 써보려. 나중에 각도가 이렇게 해졌죠. 각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지. 여전히 크기는 똑같이 V 맞습니다. 처음 속도, 낮은 속도에 거지. 그럼 이 각도가 얼마큼 변해졌겠노? 중심각이 델타 세타만큼 변화 생겼으니까 요 직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 각도도 델타 세타만큼 바뀌겠지. 맞나? 여기다가 델타 세타 잡아주세요. 자, 질문 갑니다. 이게 처음 속도가 이쪽으로 V, 낮은 속도가 이쪽으로 V면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게? 벡터 빼기 했잖아, 선생님 같이. 벡터 더하기 빼기를 했거든. 이거 빼기 이거 어때? 어떻게 하면 되노? 두 벡터의 차이를 준 거잖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제자리에서 뒤집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하면 되거든. 이거 빼기 이거니까 얘를 방향을 뒤집어서 더한다는 거지. 그럼 어찌 되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게 뭐야? 이 빨간색이 뭐지? 델타 V라고 하는 속도 변화가 되는 거지. 맞나? 맞아요. 맞아요. 자, 이 원리를 우리는 수학에서 이제 쓰거든. 호도
호도법이라고 하기도 한데, 호도각이라고 하기도 한데, 호를 이렇게 호를 만들고, 이 모양 비슷하지, 모양이? 자, 이 각을 쌤이 임의로 뭐라면 세타 잡아볼게. 수학에서 쓴 크기에는. 그 다음에 이 반경을 이제 소문자로 R 잡아주자, 이렇게. 그때 나타나는 이 호의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 호의 길이. R 세타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이 세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맵도라고 하는 그 도가 아니고 호도각이라고 하거든. 라디안스 쓸 때. 호도각 곱하기 반경하면은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값의 요 호의 길이와 여기서 수직 지선도들 이 거리가 각도가 매우 작을 때는 차이가 있다 없다? 두 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뭐 쓰냐면 요게 매우 짧은 순간일 때 각도를 구하는 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t라 적으면 되고 위에는 뭐라 적으면 되고 이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뭐 쓴다고요? 이거 곱하기 가면 돼요. 그럼 식은 v 곱하기 델타 시타 되는 거지. 근데 속력은 변하면 속력의 크기는 안 변하잖아. 뭐가 달라진다고? 각도가 계속 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요 물리량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얘가 이제 뭘 뜻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얼마큼 돌았느냐라고 하는 각도의 빠르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 각속도라고 해요. 각속도.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W 좀 되는데 발음은 이 W가 안 읽거든. 이름이 있거든. 오메가라고 읽어줍니다. 오메가는 헷갈리는 사람들에다가 글자에다가 오메가 적어놔라. W라 읽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뜻한다고?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큼 회전했는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속도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뭐냐면 속력 곱하기 가속도 오메가 하는 것이 바로 가속도 값이라는 거죠. 대신에 어떤 가속도냐면 물체가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름을 원을 그리고 있는 중심을 향하다 해서 이름을 구심 가속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구심 가속도. 구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가 이 뜻이 되는 거거든. 자, 일단 여기까지 잡아요. 사실 원운동 나오는 때가 대부분 전부 다 식은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구심 가속도. 자, 그래 놓고 둘 다 좀 찝찝해. 봐봐, 이것도 빠르게 관련된 게 아니고 이것도 또 다른 각도의 빠르게 말하는 값이 아니다. 둘 다 다른 빠르기 단위를 두 개 곱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이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지. 쉽게 하려고. V로 표현을 다 하거나 아니면 오메가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하냐? 물체가 원동한데. 자, 가보자. 속력은 보실 때 우리는 시간에 관해서 보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릴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몇 바퀴 돌았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 r 정도 맞나? 얘는? 속력의 정의가 시간분의 총 움직이는 거리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 W를 이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 쌤이. 오메가 이거라. 오메가는 뭐 된다고? 한 주기 동안에 2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오메가라고 한다는 거지. 둘 다 원운동에서 쓰는 개념 중에서 이 두 가지 관계는 이런 관계와 이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개가 상당히 밀접하지 않나 관계가? V라고 하는 관계는 마치 오메가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회전, 반경만 곱하면 된다는 거지. 보이나? 네.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겠네, 드디어. 가보자, 한번. 자, V 대신에 만약에 R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뭐로 바뀌니? 지훈아, 이걸 바꿔넣어주면 V 대신에 R 오메가를 집어넣어봐. V 대신에. 그럼 식이 뭐 되는 거야?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지. 또는 오메가 대신에 뭐 넣어도 되는 거고, 상하면 현준아, 내가 오메가는? 네. 오메가는?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바꿔놓으면 됩니다. 식에도 뭐 쓸 수도 있고 R분의 R분의 V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이렇게 나왔지만 나오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오히려 뒤에 있는 이거랑 이거를
유용한 게 더 많이 쓴다는 거지. 실전에 쓰기 더 많이 쓴다는 거지. 고심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요 형태로 표현 많이 한다는 거지. 떨어져 있는 거리와 가속도의 제곱 또는 떨어져 있는 거리분의 선속력의 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고심 가속도 끝났으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니? 우리는 물체가 얼마큼 가속도가 있는지 알았으면 이 물체가 받는 총 힘이 얼마냐? 알짜 힘 볼게. 알짜 힘. 물체가 금속 운동할 때 자기는 알짜 힘을 얼마냐 그랬다면 F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나타나는 가속도 아이가? 그런데 이 가속도가 원동에서는 무슨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이름을? 구심 가속도라고 불렀으니 이 알짜 힘도 뭐라고 부르면 되겠노 이름을? 구심력이라고 되겠지. 구심힘. 구심력이라고 해. 구심력. 그래서 구심력에 대한 식도 알 수 있겠네. 방금 구심 가속도가 이거 두 개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질량 곱하면 답이 되겠지. 답은 뭐 된다고 그래서? M, R 세양 풀어줘라. MR MR W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고 또는 R분의 MV 제곱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오늘 수업 그냥 허탕치고 가는 거다. 이거 두 개 꼭 알아야 하는 거지. 물체 오운동 할 때 자기는 실제적인 힘의 합력이 알짜 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한 예를 들어보죠. 예, 갑니다. 여기에 쌤이 힘이 좋아가지고 2m 되는 줄을 잡고 있다 이가 이 어떤 물체를 돌려요. 이 물체가 질량이 10kg짜리 질량인데 쌤이 힘이 좋다 보니까 1초에 2바퀴씩만 돌리면 이거예요. 돌리는 거지. 그럼 물어봐요. 이때 이걸 돌리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 될까요?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이걸 당기기 위해서 이때 요 실에 걸리는 힘이 얼마의 힘을 줄까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 걸리는 이만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얼마냐? 당기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냐? 요만큼 힘을 내가 줄 수 있으면은 이 물체는 이렇게 돌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못 주면은 내가 끌려가든지 못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정보로부터 한번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래? 얼마 힘이 드는지. 실제로 이게 엄청 힘들 거예요. 2m면 한 2kg 될 건데 1초에 2바퀴 돌린다? 엄청 힘들 거야. 10kg짜리. 2m는 힘도 큰거 아니야? 힘도 크지. 옆으로 돌린다. 옆으로 돌린다. 돌린다. 안 됩니다. 1초에 나 봐봐. 몇 리터 나오는지 해봐봐. 힘이. 아마 좀 크게 나올 텐데. 필요한 힘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필기하시고 요걸 단위를 뉴턴으로 구해볼래요. 뉴턴으로. 1초에 2바퀴를 돌린다고? 나는 이걸 보고 선생님 그러면 이 녀석은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도 되고 이걸 통해서 아니면 이걸 써도 되고 1초에 그렇게 의심했나? 네. 10초 만에 한 바퀴 돌다 이렇게 돌렸나? 10초에 자, 그럼 이거는 주기가 몇 초겠노? 주기가 얼마 나오대, 주기? 0.5초 나오대? 맞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이만큼 있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걸 알니까 바로 오메가도 나오겠네? 쌤은 이거 써서 구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쓰려고. 오메가 써서 구하려고. 그럼 오메가 정의 뭐라고 했지, 아까? 주기분의 2파이 아니었나? 넣으면 돼. t가 아까 2분의 1초래, 한 주기가. 2분의 1을 집어넣고, 위에는 2파이가 있었네? 그럼 2분의 1이 올라가야 되니까. 답은 4파이 되겠지. 그리고 이건 안 배웠겠지만, 라디안, 이 단위 있거든, 단위. 요즘 오메가의 이 녀석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 단위에다가
나누기 시간 단위 라디안 퍼센트에서 줍니다. 이렇게 단위를 써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빠르기를 됐으니까 오메가 알았으면 요 4파이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힘볼 수 있는 대비요. 나는 이거 쓰려고 이거 만만해 보이는 거. 자 질량 몇 킬로짜리? 10kg짜리 맞나? 곱하기 R이 몇 미터였지? 2m 곱하기 마지막 4파이의 제곱이니까 16파이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힘 많이 들겠죠? 대충 봐도 320파이 제곱이니까 3파이 제곱이 거의 한 9랑 끝도 넘거든요. 대충 한 10 잡고 대충 파이 제곱 10 잡으면 10이니까 3200 정도? 그러니까 한 320kg짜리의 질량 무게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의 힘이 되는 거지. 어떤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됐니? 네. 하나 적으시고 두 번째 한 개 더 볼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체를 어떤 차가 있는데 어떤 차가 급커브기를 돌아요. 급커브기. 차의 질량은 못해도 한 1000kg짜리. 너무 작은 그러니까 한 시간 없으니까 1000kg짜리 와 집중해라 빨리. 여기서 이 차가 도는데 속도가 이때 적성한 속도가 얼마냐면 20m/s 잡을까? 시속으로 치면 한 72km 정도 되겠네. 10m/s가 시속으로 치면 36 정도 되거든. 시속으로. 그러니까 한 72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대. 그때 여기서의 반지름이 이게 있죠? 허브길에 반경이 있을 까이가 반경을 대충 해도 한 5 잡을까? 5, 2, 5 잡을까? 10? 5 하자. 5m. 자, 그러면 이때 돌려면은 구시력이 얼마나 되겠노? 물어보는 거지. 다 주어졌네? 반지름 주어져 있고, 속력 V 주어져 있고, 질량 주어졌네? 네. 구시력 15 쓰면 그냥 이거 쓰면 되겠지. 네. 그럼 답은 5분의 작용 힘을 F로 쓰니까 5분의 질량 1000에다가 곱하기 20에 적으면 되겠지. 그럼 답은 얼마인데 이거? 400이니까 난 800 하면은 80이고 8만이가? 네.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8만 뉴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바닥에 이쪽으로 마찰력이 8만 뉴턴만큼 작용한다면 얘는 안전하게 싹 돌겠지. 근데 마찰력이 8만 뉴턴까지 안 나오네.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8만이 안 나오고 한 6만 넘어갈 밖에 안 나오는데 마찰력 자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못 돌고 그냥 쓱 커브길을 벗어나는 거지. 못 돌고 이 자체가 못 돌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과연 이만큼의 힘을 누군가가 줄 수 있으면은 뭔도 하는 거고 이만큼의 힘을 줄 수 있으면은 뭔도 하는 거고 그만큼 힘을 못 주면은 그 궤도에서도 못 돌고 더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이해되니? 네. 두 개 적나? 고속도로에서 골뱅이 길에서 저거 계산해서 네, 맞아요. 실제로는 더 안전하게 더 훨씬 더 속도를 더 감소시켜서 만들어주지. 왜냐면 비례로 하면 더 심해지거든. 더 마찰이 더 작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줄여놔요. 그래서 어딜 가도 보면 자체를 정해져 있어. 이 아스팔트에다가 뭐 하고 극한 조건 잡았을 때 속도가 얼마까지는 차가 돌 수 있겠다는 게 판단이 나오거든. 그거보다 더 속도를 그 생각해서 제한 속도를 잡아주는 거지. 특히 커브길은 되게 좁잖아. 속도가 특히 평길에서 한 70이라면 제한 속도 70이면 우리는 30밖에 안 되고 이랬거든. 그 이유가 그게 또 큰 거지 사실. 저번에 엄청나게 빨리 들면 튕겨 나가겠네요. 맞지. 실제로 사고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못 돌아가지고 다시 넣으니까 그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잖아. 네. 어리 클수록 조심해야죠. 방금 아주 좋은 신의 질문이었는데, 자 여기에는 R이 F에 비례하지. 네. 여기는 F에 R이 반비례하네. 네. 상황이 다른 거지. 근데 V를 보면 어디? T분의 2파이를 요거 대입하면 어디다가? 저기 V 자리에
V 여기다가 그 밑에 시간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랑 또 T도 다르잖아. 변수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주로 이런 거거든. 봐봐. 너희가 있잖아. 어떤 속도 달리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도는 게 더 안전하겠냐 보실 때 그 컵으로 도는 경우하고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컵을 도는 거하고 R1일 때랑 R2일 때랑 뭐가 더 반경이 더 큰데? R1이 반경이 더 크다고? 반경은 이게 더 크지 않나? 더 호가 더 이렇게 있으면 반지는 더 멀잖아. 그렇게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중에서 너희가 어떤 속도로 달리다가 했다면 있잖아. 그러면은 구심력이 누가 더 크냐고 보다면은 이게 훨씬 더 커요. 얘가.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든단 말이지. 오른쪽 하려면. 네. 실제로 이번 그럴 때더 힘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막 쌤처럼 다르잖아. 몸을 막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 다르잖아. 보면. 그렇게 안 하면은 상이 뒤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최대한 R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로 붙여가지고 쭉 붙여가지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거 뭐 언제 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있잖아. 이 물체를 뺑 돌리는데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물체하고 더 바깥쪽에 한 줄에 있는데 여기에 물체랑 여기 물체랑 부돌리 치자고. 그럼 이 두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 매달리고 멀리서 매달리겠다면 누가 더 힘을 들이나 모르는 거지. 가까이서 도는 게 더 힘들까? 멀리서 도는 게 더 힘들까? 그때는 이거 보는 거. 둘 다 뭐가 들어가면 오메가랑 같은 걸 상하거든. 돌릴 때. 한 줄에 돌린다면 오메가 같잖아. 이제 R이 클수록 F 힘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멀리 있는 경우가 더 힘 많이 드는 거지. 왜? 그만큼의 구심력이라는 게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뺑에 도는 장치가 나고 있으면 재밌기는 여기보다 이쪽이 더 재밌지 않나? 돌리는 장치 보면 가운데는 재미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뭔가 좀 힘 많이 드는 좀 쏠리는 게 재밌는데 안쪽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지. 자기가 구심력이 달라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자 이 얘 적어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자 그럼 오른도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단진동은 쌤이 다음 시간 할게. 다 못하니까 오늘 원도만 하고 마무리하자. 그러면 여기 원도 하나 해놓고 두 번째 뭘 보냐면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지. 얘를 한 3개만 들게 오늘 다 못하니까 제발 요 식을 좀 이용한다는 좀 잘 이해해라. 요 식 자체 이용한다는 거. 원도 할 때 사용되는 가속도의 값이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정도라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중에 쌤이 방금 했던 실제 사용되는 얘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96 연결되는 예.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커브길 또는 두 번째는 뭐 커브길 방법 해놓죠. 쉬운하게 그림 그릴게요. 요렇게 위에다가 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작은 구멍을 뚫어줘요. 요 위에다가 물체가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어떤 물체, 추 같은 거 달아놓는 거지. 그럼 이 물체가 하나가 돼야 이 작용하는 이 무게 때문에 밑으로 쭉 안 끌려가고 이 자리에서 뺑뺑 돌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 밑에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안 끌려가고 이 상태로 쭉 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이 물체의 무게 뭐라 하고? 무게니까 mg 하면 되고. 자, 이 소문자 m 보고 있잖아 지금 맞지? 네. 회전 반경을 쌤이 R 잡을게. 그럼 얘가 속도 V라고 하는 속도를 얼마로 돌려주면은 얘가 안 끌려가고 뺑뺑 돌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거지. 그럼 마찬가지죠. 이 물체 작용은 구심력을 누가 주는 거지? 줄의 장력이 주는 건데 줄의 장력이 좀 올라가야지 얘가 밑으로 안 내려가지. 무게, 밑에 있는 추구계랑 같은 되는 거지. 그럼 식이 나오네? 어떻게 만드는 즉 추의 무게만큼의 힘이 여기서 당기고 있다고 몇 맞지? 상황이? 그럼 10% 봐라. 라지 mg가 무슨 역할?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지. 물체의 추의 무게만큼의 힘이 이 물체를 돌리는 힘이 된 거지. 그럼 식은 R과 M과 V를 표현하면 15승을 넣고 96씩 R분의 소문자 M, V 제곱이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제가 많이 쓰는 게 이해거든. 뒤에 문제 보면 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위에서 돌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푸는 문제. 한 개 더 볼게. 지구는 그 지구? 지구는 둥구니까 둥구 그려놓고 여기 지구 주변에 어떤 위성 하나를 그려볼까요? 지구를 라지 M, 그다음 여기 소문자 M. 뭐 인공위성 잡을까? 인공위성이 저 지구로부터 이만큼 떨어지면서 돌고 있대. 그럼 이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전히 똑같이 R 잡아볼게. 자, 얘도 지구 주변을 돌고 있거든. 온도하고 있잖아. 그럼 얘도 속도로 할까? 오메가 해볼까? 속도로 하자. 얘도 접선방의 속도가 9일로 돌고 있대. 그럼 또 이것도 10 나오겠네. 자, 어떤 힘이 구심력을 하게 된 거지?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율력이 해주고 있는 거지. 예. 그럼 식이 뭐더라? 만율력 시키면은 만율력 시키. 제곱분의 지역. 거리의 제곱분의 만율력 상수에다가 라지 M 곱하기 스몰에 하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나오거든. 만율력. 요게 바로 제가 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역할? 이 소문자 M을 돌리게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뭐 된다고? 회전 반경 R분의 M 속력 V에 제곱되는 거지. 예. 두 개. 마지막 한 개. 선택해라. 조금 더 어려운 거, 비슷한 수준인 거. 비슷한 수준인 거. 좀 더 어려운 모르겠나요, 원래? 어차피 하고 싶은 거 지금. 맞다. 아, 또 신발을 해서 기분이 그렇대.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거 자체를 원도 하는 거긴 한데 물체를 연결해볼까? 마찰력을 내가 안 줘가지고 마찰력이 좀 애매하네. 마찰 넣을까? 넣읍시다. 여기에 이렇게 아까 말했던 트랙을 만들어 놓고 트랙 넣고 여기에 차가 하나 이 차입니다. 차 생각해라. 차 못 그리겠다 선생님. 차 생각해. 차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커브 돌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커브 돌 때 이거의 반경을 소문자 R, 요 차의 질량을 M, 이 물체의 도는 속도를 조선의 속도를 만약에 V 잡아주면 마찬가지로 이때 구심 역할을 누가 해줄까요? 바닥에서 작용하는 뭐가 작용한다고? 마찰력이 해준다고. 안 미끌리게 하는 힘. 맞나? 그래서 마찰력을 알아야겠네. 공식 뭔데요? 뮤라고 하는 거칠기에다가 작용하는 수직능력이 작용하는 거거든. 뮤, mg 하면 이게 마찰력이에요.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은 이만큼 작용한다는 거지. 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구심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얘가. 네. 그럼 식은 똑같네. 뭐 이거 R은 다 있네. 네. 무슨 데? R분의 M, V 제곱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양쪽에 질량이 날아가네요. 네, 날아갑니다. 오예. R을 넘길까? R을 넘길까? 네. 그러면 V의 제곱은 뭐가 일정하다? 뮤 값하고 G 값하고 R 값이 결정한단 말이겠지. 네. 선생님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는데요. 뮤가 너무 작은데요. 속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보다 내가 감소시켜야겠지. 회전 반경이 저기는 커브가 너무 급해가지고 R이 매우 작은데요. 속력을 감소시켜야겠지. 네. 선생님 여기가 지구가 아니고 여기가 달인데요. 역시 G가 작지. 네. 속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지. 와. 이해되나? 예.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G가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를 잡아가는 거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면대 같은 데서 네, 있잖아요. 이것도 구심력인가요? 어떤 거?